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는요. 마일리지처럼 취업 스펙도 똘똘하게 쌓고 알차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스펙 수사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유독 모자가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사실 이걸 나중에 볼게 영상으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뭐 시킨다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저는 머리가 59.5호거든요. 근데 이 모자가 57호 정도가 돼요. 모자는 잘못이 없거든요. 제가 머리가 좀 큰 걸 수도 있겠죠. 제작진이 앞에 솜을 좀 넣어주시면 마리오, 제 옆에 마리오가 앉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저를 제대로 못 보고 계시네요. 네. 지금 굉장히 모자가 빵빵하게 잘 부풀어 있어요. 그렇게 우참하지 마요. 네. 이스트를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고마워요. 열심히 해야죠. 네, 요즘에 하반기 채용 시즌입니다. 두 분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너무 정신없이 진짜 바쁜 것 같습니다. 진짜 주말 사이에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기업들 공고가 우수수수수 이제 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바쁘신 만큼 저도 좀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차쌤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뭐 제가 그렇게까지 바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모자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여유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이럴 때일수록 페이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게 분명히 추석 연휴 전에 많은 기업들의 서류 전형도 발표까지 끝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고민하기보다는 실제 지원을 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빨리 지원을 하시는 쪽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 수사대 오늘 차전일과 궤도 라팡에게 스펙을 평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업 어때 금요일 코너 스펙 수사대에 고민 사연을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요. 대한민국 독보적 1위의 취업 카페 독취사에 들어가셔서 독취사 Q&A 스펙 평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스펙 수사대가 성심성의껏 취업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스펙 수사대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취재판! 공기업 취업 할까요? 말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네, 오늘 스펙 수사대에는요. 공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분의 사연이 접수됐습니다. 스펙 내역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기업 취업 가능할까요? 아이디 멘탈 잡고 취업 포맨. 나이 31세. 학교 지방 거점 국립대 인문학 계열 전공. 학점은 3점대 중반이고요. 자격증은 커말 2급, 한국사 1급 있습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 스피킹 IM2. 경력사항 가전 양판 유통기업 6개월 근무. 외국계 일본 식품기업 6개월 국내 영업. 흔들다는 이름을 지닌 쉑쉑. 네, 햄버거 가게, 매장 관리 알바 6개월 근무. 대외 활동, 동남아 국가 2곳에서 각각 방학 기간 해외 봉사 활동, 데이터 관련 학회 한 학기 참여. 자, 하고 싶은 말 보겠습니다. 사기업 취업을 고려해서 수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지원을 이어갔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제 공기업 쪽으로 취업을 방향 전환해 볼까 합니다. 1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공공기관으로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2번,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 부단히 틈틈이 노력했는데 잦은 이직이 오히려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3번, 공기업이 아니라면 저에게 어떤 제3의 취업길이 있을까요? 4번, 어학은 여기서 어느 정도 더 실력을 키우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자, 공기업 취업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찾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멘탈 잡고 취업 포맨님의 사연을 만나봤는데요. 먼저 스펙 내역서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실지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예, 우리가 중화 요리를 먹을 때 부먹이 있고 찍먹이 있다고 흔히 말하죠. 이분은 전형적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찍먹했을 소지가 있는 분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말이죠. 일단은 본인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유통기업에서의 근무도 있고 식품 제조회사에서의 근무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본다면 내가 원래 원했던 쪽에 취업을 했다기보다는 그나마 차선책으로 괜찮은 기업들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근무를 하다 보니 조금 적응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다른 탈출구를 찾는 그런 형태로 취업을 이어가셨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택지가 점점 더 제한이 되어가고 있는 나이대가 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전공이나 이전 경력에 대한 어떤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장벽을
허무는 데 초점을 두는 취업이 있다 보니까 네. 점점 더 폐쇄적으로 네. 조금은 취업을 돌아가는 느낌이진 않을까 하는 좀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그런 스펙 사연이었습니다. 네. 궤도 라팡은 어떻게 추리하셨나요? 근데 사실 열심히 살아온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경력으로 보았을 때도요, 영업직군으로 경험을 쌓아오신 것 같은데, 특히 가전 양판 기업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외국계 식품 기업에서 또 6개월 정도, 각각의 그 경력이 물론 이게 인턴인지 혹은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까지 저희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만, 짐작컨대 더 나은 직장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근로 형태에 따라서 정규직을 목표로 아마 지원을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네. 또 이분께서 잦은 이직이라고 좀 표현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만약에 이전에 그 두 개 기업의 직장 경력이 정규직이었는지 일단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일 인턴까지 포함을 하셔가지고 계약직이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큰 흠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분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열심히 살아오셨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고 현실적인 이유로 공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해볼까 생각한다고 하셨거든요. 와, 현실적인 이유, 어떤 이유였을까요? 일단은 뭐 나이와 학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 신입으로 지원을 원해서 지금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본인의 그간의 경험들, 경력들을 연끌해도 일반적인 경력직 취업에 해당될 수 있는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는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입 지원을 하려고 보니 어느덧 30 즈음을 넘어 이제 31살. 이게 뭐 만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인은 어렵죠. 만약에 만 나이시라면 또 기존 나이 한국 기준으로 32살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3점대 중반보다는 요즘은 또 학점 인플레가 좀 있다 보니까 3점대 후반, 4점대 초반인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서류가 그냥 필터링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는 좀 나름대로 좀 제한선을 스스로 좀 가두시다 보니 그런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쪽을 또 취업을 고민했겠죠. 그러자니 공공기관 아니면 은행인데 또 은행을 또 가려고 하니까 왠지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또 자격증 공부를 하면 또 더 나이가 드실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니 이왕 노력할 거면 워라밸이 있는 공기업을 택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적혀 있는 사연을 보니까 공기업도 사실 본인이 100% 원했던 쪽의 일은 아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현실적인 이유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되려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우리 차전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사실상 나이가 좀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또 안정적인 어떤 근로 형태라는 안정적인 그 직장이라는 그 기준과 관련돼서 조금은 이 제한을 좀 두고 이런 것들을 좀 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께서 진짜로 원하는 어떤 직장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인생이 참 길거든요. 그래서 첫 시작점이 조금은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뭔가 공기업이다, 사기업이다, 이것이 꼭 정답이다, 뭐 이런 느낌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 이제 그 길 내에서 공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공기관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사기업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사기업으로 조금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저희의 이제 조언을 듣고 현실적인 전략을 좀 잘 대비하셔서 좀 올해는 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결정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취업포맨님의 스펙으로 사기업은 힘들다고 보시나요? 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죠? 나이 그 자체만 본다면 지원을 못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해오셨던 활동과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좀 활동들과 경험들이 있진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지원 분야, 즉 지원하려는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나 관심이 원래 있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좀 기인해서 협력사 취업이라든지 다양한 계열들로의 지원이 가능할 텐데 정확하게 어떤 산업군을 선호하는지가 이 사연만으로는 확인이 좀 어렵고요. 또 접근하기 쉬운 쪽의 경력과 활동들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더 나이대가 어리시고 만만치 않게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과 영업이나 마케팅 뭐 이런 직렬에서 혹은 뭐 매장 운영 직렬 이런 쪽으로 경쟁을 붙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비교 열의가 되는 또 그런 부분을 또 스스로 느끼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없다고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고요. 네. 되게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대학교 교직원을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대학병원의 원무과로 지원을 하신다든지 뭐 제3의 길들을 모색하시는 경우 아니면 이제
공기업 이렇게 선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이분의 사연과 제가 방송이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의사결정을 조금 미루시는 성향도 살짝은 느껴지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마음 편히 소신껏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거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좀 충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궤도라팡 생각은 어떤가요? 근데 사실상 사기업은 아예 어렵다.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이 나이를 보는 것은 분명히 맞기는 합니다. 사실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후배가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보다 좀 너무 많다 이러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 것은 맞아요. 보편화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상 이전에 그 경력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1년 가까이의 회사 경력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근로 형태가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직이어도 상관이 없고 인턴도 계약직이죠. 그래서 이 근무 경력이 한 1년 가까이 있으시고 현재 이제 31세이신데 사실 뭐 만 나이도 조금 고려는 해봐야겠습니다만 특히나 남성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기회가 없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되려 이제 그 1년의 경력을 대신에 잘 살려서 지원을 좀 전략적으로는 하셔야겠죠. 이전에 이제 하셨었던 그 경력과 전혀 무관하게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회에 그 경우의 수가 좀 적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고요. 다만 이분께서 이제 영업 직군과 관련돼서는 1년 가까이의 그 경력을 또 보유하고 계시고 또 고객 접점, 그 이제 현장 서비스 판매직, 그 이제 경력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잘 버무려서 좀 지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예 확률이 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여성분의 경우에도 사기업 기준으로 확률이 아주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절대 불가하다고 저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의 상한선을 너무 지향하시기보다는 하한선을 명확히 좀 정해두셔야 됩니다. 이 하한선이라는 것을 정해두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상한선을 너무나도 쉽게 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기업의 경우에도 공기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내가 허용이 가능해서 좀 지원이 가능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스스로 좀 타협을 하실 수 있어야지만 23년도 내에 하반기 내에 그러니까 올 한 해가 더 지나가기 전에 저는 취업은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분이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도 확실치가 않은 네, 그런 상황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력 사항들에 적혀 있는 워딩만 보더라도 이분이 그냥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거를 마치 퀘스트를 깨듯이 말이죠. 게임에서 뭘 달성을 해야만 될 것 같다라는 좀 그런 느낌 때문에 해외 봉사도 2번 갔다 오시고 데이터 관련 학회가 요즘 핫하다니까 그런 학회도 가입을 또 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것이 취업 준비라고 생각하시진 않아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좋은 소재들을 끌고 왔으면 이제 그거를 발전시켜서 지원하려는 분야에 어떻게 내가 좀 기여를 할 수 있는지까지 좀 뻗어 나갔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본인의 이력을 열거했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자기 이해가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전체적으로 제가 오늘 좀 반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라 좀 죄송한데 뭐 절 네. 미워하시지 마세요. 저도 나름 애정을 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네, 뭐 그런 단짠 여기서는 또 짠 맛 주시고 여기서는 단맛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럼 되죠. 제가 단맛 네. 할게요. 미안합니다. 네, 찰쌤께서는 마음 편하게 소신껏 공기업 준비하셔서 네.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앞서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공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공기업은 당연히 좋은 기업이죠. 그렇죠? 당연히 좋은 기업이고 당연히 좋은 선택지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분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사실은 공부를 해서 가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분께서 혹시라도 23년도 하반기 내에 취업이 목표이신 분이라면 그 공부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좀 점검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NCS나 필기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이 굉장히 명료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셨을 때 내가 NCS나 필기나 공부의 영역이 최소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상 내가 좀 준비한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선택지인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분처럼 사기업에 다니면서 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2가지 같은데요. 하나는 욕심을 좀 비워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시로 수능을 지원을 하다 보면 뭐 많은 과목을 수능을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커버리지가 넓어지듯이 이런 공공기관들도 여러 자격들이라든지 기본 스펙들을 더 많이 갖추면 갖출수록 지원할 기관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 발전 공공기관들이 뭐 가스공사 같은 데를 제외하면 거의 뭐 토익 점수를 800대 후반 이상을 지원 자격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만약에 토익이 그 수준이 안 된다고 하면 나 일단 토익부터 해야겠다. 그럼 이제 토익 학원을 결제를 하겠죠. 네. 추석 때 이제 몰아서 들을 거예요. 네. 그럼 시험을 봤는데 또 LC 점수가 너무 낮아. 그럼 또 LC 학원을 다시 들어. 그럼 또 다시 시험을 봐.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지원을 못한 채 또 전형의 스펙을 채우다가 시기를 보낼 확률이 있는 거니까 네. 현 시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 시즌 전에 혹시라도 미련이 남거나 더 지원을 한다면 좀 더 보완을 하는 좀 이런 시기에 맞는 스펙에 따라 지원할 기관들도 좀 선택지를 상한선을 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이분 한정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네. 거기에 어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스텔라님 말씀처럼 그 고인물들과의 어떤 NCS 경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NCS적인 필기 경쟁력 갖추는 게 좋고 필기 경쟁력이 모자라다고 판단되면 어쩌면 직업 기초 능력만 본다거나 아예 그걸 안 보고 AI 역량 검사만 보는 지방 소재 공공기관들을 좀 제한적으로 노리는 게 지금 시점에서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네. 방법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까 사실은 사기업에서 공기업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공기업에서도 더 나은 공기업으로도 있으실 수 있고 공기업에서 사기업으로 뭐 사기업에서 사기업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모두 네. 더 나은 회사 입사를 위해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좀 응원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유념할 사항이라면 내가 지원하는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관련돼서 너무나도 잘 아셔야겠죠. 충족을 해야 되니까요. 이를테면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명료한 기준이 다 있어요. NCS나 필기나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 대해서도 또 있고 가산점의 경우에도 사실은 하나하나 다 있단 말이죠. 가산 자격증들이. 그래서 사실은 가산 자격증이라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냥 필수 값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기업 다니시면서 공기업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좀 독한 분들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딱 명료하게 공공기관 공기업 중에서도 한 개 또는 두 개 기업으로 딱 타겟해서 아, 나 여기 진짜 좀 입사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도전해보자 이러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글을 보내주신 이 사연자 분께서 그 측면을 좀 잘 고려하셔서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되어 있나라는 점을 좀 냉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객관화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의 궁금증을 하나씩 이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공기업에 지원하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곳을 추천을 하시겠어요? 사실 공기업 채용 규모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채용 규모가 있는 쪽으로의 사무행정직을 노리는 것이 맞습니다만 원래는 그렇지만 지금 이분의 경우라고 한다면 규모가 많고 적고의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전형별 강점의 유불리를 갖고 있는지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니까 기본 스펙, 가산적인 스펙 혹은 경력 사항에도 쓸 얘기거리들까지 경력 기술서겠죠. 좀 상세하게 전형별로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면서 정리를 했다는 가정 아래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이분과 같은 일반적인 상황이시라면 대규모 채용을 하는 메이저 공기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으나 이분의 경우는 메이저 공기업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궤도라팡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 듣기에 네. 앞서서 이분은 독한 분 같으세요? 사실 이 독하다라는 것이 좀 이제 주관적인 견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열심히 살아오시려는 그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독하다라는 건요,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기업 다니시면서 퇴근 후에 딱 이제 1시간, 2시간 시간 관리 이제 일정 관리 하시면서 아, 내가 NCS 공부 이만큼 해야겠다. 그리고 자격증의 경우도 뭐 어학 자격증을 어느 정도로 높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안 나오겠죠. 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죠?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공고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유연한 분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독하신 분 같진 않다. 네. 그럼 이분께는 어떤 공공기관을 추천을 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요.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다. 그냥 공기업은 공부다. 그래서 NCS가 기본적으로 좀 되어 계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NCS에서도 조금은 난이도 측면에서 지역 공공기관이나 혹은 협회의 경우에는 NCS를 보지 않고 필기 시험이 조금은 난이도가 낮은 곳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의 협회들은 그러면 어떻게 찾아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요. 특정 기업과 기관들을 제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딱 꼭꼭 집어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실 검색 엔진 사이트 여러분들 들어가셔가지고 협회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은 쫙 이 리스트가 뜨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지역권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을 저는 조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취업포맨이 그 공기업에 지원을 할 때 이런 스펙은 추가하면 좋을 것 같다 싶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뭐 필수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조사 2급,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등이 혹시 모를 사기업으로의 재지원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확인되지 않은 이 토익 점수, 미지의 영역이겠죠. 이걸 빨리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토스 IM2, 그러니까 예전 기준 레벨 6이 한 130, 140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되게 환산 점수로 치면 토익이 한 700대 후반, 800대 초반이니까 그거보단 더
확보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네. 그게 부담되고 어려우면 이제 제3의 길로 공기업이 아닌 또 다른 트랙으로 한번 또 도전을 해야 하는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 포맨님의 두 번째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공백기를 없애려 노력하느라 이직이 잦았다는데 이게 오히려 적응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떤가요? 근데 사실은 잦은 이직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정규직으로 뭐 이를테면 6개월씩 2개 기업에서 근무를 했을 때라는 것을 좀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인턴 포함해서 계약직이라고 한다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 사연자분의 어떤 이제 강점이 또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잦은 이직으로 보이지 않게 답변을 면접 때는 충분히 좀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상 제일 깔끔한 답변은요. 계약직의 경우에 이제 기간 만료가 제일 좋기는 하지만 네. 군더더기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좀 이제 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잘 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모든 상황이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좀 팁을 드려보면 피해야 할 답변 요소는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럼 궁극적으로 그러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퇴사 사유잖아요. 그럼 이 퇴사 사유와 관련돼서 좀 지양하셔야 할 요소는 인간관계와 이전 직장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거나 혹은 뭔가가 부적응했다거나 그러니까 잘 아시겠죠. 이런 어떤 부정적인 요소만 퇴사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분이 그런데 그 직장들에서 일했던 기간이 다 6개월이란 말이에요. 네. 왜 6개월이었을까요? 이것도 추리를 한번 해볼까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계약직이면은 되게 6개월 계약직은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1년 단위인 경우, 파견 도급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뭐 전환형 인턴이었다라고 하면 전환이 안 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환이 안 된 케이스. 그러면 전환이 왜 안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또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근무의 어떤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본인이 뭔가 채우지 못했던 것 때문에 잦은 이직이라고 스스로 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본인께서 생각을 하시기에 이게 서류에 지원할 때 주홍 글씨처럼 난 다 못 채우고 2번 이직한 사내야 혹은 여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면접 때 핸디캡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물어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2번이나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데 왜 우리 회사죠? 라는 말은 거의 면접 질문 자기소개 다음에 나올 확률이 높은데 네. 그 부분을 너무 좀 부담을 느끼기보단 당연히 나올 질문이라 믿고 네. 정말 팩트 기반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모범 답안 알려주세요. 글쎄요, 이분의 계약 형태에 따라 답이 나뉠 것 같은데 네. 정규직일 경우라고 한다면 글쎄요, 뭔가 지금 이분의 숨겨진 사연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유출을 해봐야 하니 정규직 근무 과정 가운데 본인이 뭔가 더 커리어가 굳어지기 전에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도전을 했다 정도의 조금은 좀 심심할 수 있지만 이게 팩트였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맞고요. 네. 계약직이었다고 하면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 네. 종료 이후에 도전을 했고 오히려 이전 직장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다. 네. 뭐 이렇게 좀 글쎄 응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이야기를 덧붙여 볼 수 있고 만약에 전환이 안 됐다고 한다면 전환이 안 된 원인을 파악을 했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여 오늘 이 면접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잘 넘어갈 수 있겠죠. 그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네. 만약에 뭐 인간관계, 부적응 뭐 이런 게 만약에 솔직한 이유였다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근데 이제 그런 네. 분들은 되게 표정에 티가 다 납니다. 어, 본인이 말하면서 이게 진짜의 그 텐션이 나오지 않거든요. 네. 지금 진행하시는 우리 MC 뽀송과 우리 궤도 라팡님 저 보십시오. 이게 진심이지 않습니까? 옥테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뭐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취업포맨님의 세 번째 궁금증이요. 공기업이 아니라면 어떤 제3의 취업길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길을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원래 대본에 적은 내용도 있긴 하지만 네.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그 대기업에 상장되지 않은 장학재단이라든지 뭔가 좀 이런 뭐 교육 관련한 그런 프로그램 혹은 ESG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등에서 뭐 단기 계약이든 뭐 파견직이든 근무를 일단은 좀 경험을 하시면서 조금은 본인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활동들을 조금이라도 연결 지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취업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좀 의미 있는 활동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확보하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 밖에 뭐 총무 업무라든지 영업직군 정도의 다양한 산업군으로의 지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취업 포맨님의 마지막 궁금증이요. 어학 실력은 어느 정도 늘려야 할지도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저 어학은요, 사기업 대상으로는 더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이제 네. 뭐 고고익선의 의미로 더 높은 점수를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분의 경우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기업 대상으로는 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대상으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토익 점수 나와 있죠. 그렇죠? 채용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트라인 이상까지는 분명히 취득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펙수사대 이제 취업 포맨님의 스펙수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궤도 라팡부터 해주시죠. 네, 궤도 라팡의 스펙 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네, 첫 번째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게 맞는 길인가 여러 고민이 들었었던 당신. 두 번째, 결론적으로 공기업, 사기업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아주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각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는 준비를 명확히 하시고 이에 따른 지원을 23년도 하반기 목표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전일의 스펙수사 결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차전일의 스펙수사 결과 세 줄 정리. 빠밤. 고마워요. 1.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당신, 최상의 결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훌륭했지만 간발의 차로 고배를 맞았던 과거. 하지만 이걸로 인해 조금 본인이 가라앉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 있다. 두 번째, 정말 공기업을 원한다면 가산점 따고 NCS 전공 필기, 경력 기술 사항 등 실질적인 전형별 강점을 강화해라. 세 번째, 목표 기한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도전을 하여서 이젠 그만 미루시고 꼭 실행에 옮기시는 성공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취업 포맨님이 내 친동생이다 생각하고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라고 보여는 지만 아직 멀었어. 50개는 지원해보는 거다.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목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50개만 한번 지원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자, 친동생 한마디. 그래요. 뭐 50개까지는 바라진 않고요. 단 5개라도 좋으니까 제발 이제 좀 고민을 그만하고 고민하는 게 취업 준비가 아니니까 실행에 옮기는 노력까지 하는 멋진 우리 취업 포맨님 되었으면 좋겠다. 힘내. 네, 알겠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다음 주 월요일 6시에 다시 만나요.